마비가 되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저는 지금도 이곳에 큰 상처가 나도 아프지 않아요. 근데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 상태로 이 상처를 방치해 놓으면 이게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고 심해지면 욕창이 생기고 그 욕창이 심해지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처가 났을 때 아픔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통은 우리한테 치료할 곳이 있다고 신호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나한테 어떤 고통의 신호가 왔다면 지금 나를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신호구나, 이런 사인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통을 아예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는 고통을 느낌으로써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면서 끔찍한 고난의 시간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그 고난의 실체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고난의 이면 속에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깨달음과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하신다면 이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혹은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을.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그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제 모습을 보면서 끔찍한 고난의 시간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전신마비가 된 생활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그 고난의 실체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고난의 이면 속에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깨달음과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하신다면 이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손가락을 아예 움직이지 못했을 때 스스로 밥도 먹지 못했었거든요. 제 손으로 밥 먹지 못하고 이빨도 누군가가 닦아줘야 되고, 제가 스스로 이를 닦고 싶어서 동생한테 부탁을 해서 동생이 제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칫솔을 대서 여기 붕대를 감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악력은 없지만 여기다 이렇게 걸쳐놓으면 이렇게 이빨은 닦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깨닫게 됐거든요. 친구들이 저를 라면을 시켜줬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포크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젓가락을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사장님이 나무 젓가락 주셨는데 이렇게 껴가지고 이거를, 그 내부자들 이병헌 씨 그 장면 아시나요? 라면을 이렇게 해서 퍼서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라면이 맛있어서가 아니라요, 젓가락질을 해서 먹는 라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만약 다치지 않았다면 젓가락으로 먹는 라면의 맛을 알기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고난 속에 숨어있는 곳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을 찾으시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인생이 윤택해지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약 8년 전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한 시기였습니다. 여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취업에 허덕이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한 외국계 패션 기업의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정직원 제안까지 받게 됩니다. 친구들과 이제 축하 파티 자리를 열었었는데 그날 제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게 되었어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이제 술에 취해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해서 이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 척수신경이 손상되었어요.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렇게 눈을 떴을 때는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몸이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정말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내가 한 수술을 하고 뭔가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아직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또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좌절감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지만, 병원에서의 생활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런 공동체의 사랑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혼자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신마비가 되면요, 이제 장기에도 마비가 와요. 그래서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대변과 소변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모든 걸 저희 가족들이 직접 해야만 했었거든요. 특히 저는 성인이 되었는데 내가 내 이런 뒤처리를 하게 할 수 없다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뒤처리를 특히 저희 아버지가 가끔 하실 때면 제가 아버지 모르게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이제 가족들이 저한테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인이 돼서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 이런 모든 이런 발가벗은 모든 이게 민낯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족들한테 이제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저한테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당시에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형은 간병인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직접 형을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동생이 당시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한 학기를 휴학하고 24시간 6개월 동안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동생이 어떠한 고민 없이 저를 위해서 희생을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예전에 제가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 보는 그런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진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기적과도 같은 감사한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그 조그마한 기도실에 갔어요. 그 기도실에서 저는 매일 그냥 기도했어요. 제발 절 일으켜달라고. 저 일으켜주면 진짜 뭐든지 하겠다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있는 막 환자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 재활병원에서는 제가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하루는 이제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의 어머님이 이렇게 전신마비에 대해서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전신마비에 된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이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이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이 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고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이제 겉으로 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입원해 있던 곳에 대부분 환자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기도실에서 막 기도를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내가 반드시 좋아져서 재활을 해서 반드시 일어나서 나처럼 아프고 나와 비슷하게 아프고 또 이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서 내가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막상 집에 오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다 알고 진짜 매일매일 들락날락 거렸어요. 동생이 이제
동생이나 아버지가 이제 매일 간병하는 게 지쳐 보이면 친구들이 오늘은 아버지 제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아예 하루 같이 저랑 생활을 해주기도 했었고, 친구들이, 제가 또 주변에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막 친구들 공부해서 막 2명씩 같이 운동도 다니고 헬스장 가서 같이 고민해서 새로운 재활 방법도 익히고 하면서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도움 주고 또 저희 그런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제 샤워를 하고 왔는데, 저는 샤워를 하면 이제 샤워용 휠체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샤워하고 이제 방 안에 들어왔는데, 제가 키우는 이제 그 강아지가 있는데 기혁이가 저를 너무 귀엽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몸을 숙이고 기혁이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이제 뻗다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넘어졌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면 너무 걱정하실 게 뻔했어요. 내가 스스로 침대 위에 올라가자라고 결단을 내렸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었던 것 같아요. 5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높이인데 그 위를 올라가기 위해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고군분투한 것 같아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안 될 것도 되더라고요. 한 2시간 만에 침대에 다시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솔직히 중간에 포기하고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다시 내가 또 나한테 넘어지는 거다 생각하고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고, 또 내 자신을 넘었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함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사고 난 지 8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위야 너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은 제가 오늘도 혹은 내일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 가족들의 믿음이 저한테 가장 큰, 제가 다시 계속해서 재활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전신마비가 되고 시간이 좀 나중에 흐르고 나서, 야 지우야, 너한테 장애란 무엇이야?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요. 가족 모두가요, 협력해서 저 하나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족은 하나의 끈이라고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타게 된 낙상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되게 그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이제 사회에 나와 보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 많이 돌아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집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내가 그분들이 사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던 그 순간이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미라클 채널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제가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미라클 채널을 보고 제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봤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제 삶이 비록 조금 몸이 불편하고 조금 남들보다 힘들 수 있어도 저한테 소망이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고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막 이해가 안 됐어요. 신은 공평하다고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따졌어요. 아니 하나님, 아니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 불공평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만약에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적어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 가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가 직접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야, 너가 직접 가서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내가 가서 직접 사랑하면 되겠구나. 아,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면 되겠구나. 그날부터 좀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게 눈먼 사람이 눈을 뜨거나 앉은뱅이에 일어서는 초현실적인 현상을 많이들 떠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적은 지금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저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 목적이 없는 분들,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가 부족하신 분들, 이 책을 보신다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